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아수라장 14화 녹음 시작합니다. 와! 사실 오늘 주제는 평소하고 다르게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볼리님께서 용과같이 특집도 정말 기대된다고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용과같이 특집입니다. 그냥 제가 할 거 없었는데 뭐 던져주시길래 그냥 덥석 물었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뭘 해도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재료가 없는 건 아니었어. 재료는 있는데 지금 근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저희가 지금 확실히 그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다시는 안 해야지. 정답. 일단 저도 댓글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플스 3로 나왔던 용과같이 3, 4, 5가 순차적으로 플스 4로 리마스터가 되고 스편다 한글화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과같이는 전에 5화에서 얘기했던 쉔무 시리즈의 시스템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게임입니다. 저 그때도 얘기했죠? 쉔무는 아주 잘 만든 게임입니다. 정말 장인의 느낌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재미가 없죠. 그렇죠. 안 팔린다는 얘기지. 네. 막상 해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세가가 참. 거기에 쉔무 2가 나온 해가 2001년이거든요. 그때 2001년에 플스2로 나온 게임 뭐가 있죠, 여기님? 뭐 기무자부터 해가지고 데빌 메이 크라이, GTA, 메기솔 2 하고 뭐 파판 10, 뭐 이코, 사일런트 힐 2, 그란트리스모 3, 뭐 최근 태그 토너먼트까지. 철권 태그 토너먼트는 2000년에 나왔었죠. 예, 좋은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저 게임은 플스2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플스2만 사면 다 해결되는 거죠. 쉔무 하려면? 드림캐스트. 저렇게 사서 뭐 하죠? 쉐무. 에... 버처파이터! 버처파이터 있어, 버처파이터! 와, 2001년에 저번에 저희가 뭐 미카미 시즌편에 얘기했는데 2001년은 캡콤이 미쳤던 해거든요. 근데 캡콤만 미친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다 미쳤네. 지금 좋은 게임들이 워낙 많아서. 킹스필드 4가 또 2001년이야? 미쳤네. 어두운 과거를 끓이지 마세요. 그렇게 쉔무2는 저번에 얘기했던 BG 차트즈 기준으로 여기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이 모 사이트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참고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까지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는 흔치 않거든요. 혹시 아는 곳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스트용이 15만 장 팔렸답니다. 후에 나온 엑스박스용이 32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돈을 엄청나게 발랐는데. 쉔무2 발매 이전에 세가는 콘솔 시장 철수를 선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쉔무의 개발비가 큰 영향을 끼쳤겠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까웠던 걸까요? 얘기했잖아요. 쉔무는 시리즈로 기획된 작품이라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 그래서 쉔무는 후속작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게임이에요. 쉔무 시리즈는. 이미 엔진이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성을 많이 의식하고 프로듀서가 밝혔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공으로 간다. 딱 다짐을 한 후 어뮤즈먼트에서 개발하고 세가가 퍼블리싱하고 하세 세이쇼 시나리오 기반으로 나고시 토시로 프로듀서 하에 2005년 12월 1일 플스2로 용과 같이가 발매하게 됩니다. 메타스코어 75점. 첫걸음이죠. 예. 요즘 75점 높아 보여. 최근에 뭐 말도 안 되는 거 몇 개 봐가지고. 장르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오픈월드긴 한데 약간 일본식이에요. JRPG, 북미식 RPG 뭐 이렇게 놔두듯이 GTA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용과 같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해요. 뭐 서양권에서는 야쿠자라는 제목으로 출시가 되었고 메타스코어도 그 야쿠자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한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북미판이 나온 제품이 아니면 메타스코어가 없어요. 뭐 제목 그대로 일본의 야쿠자를 주역으로 한 느와르 영화의 분위기를 내는 작품입니다. 당시 또 느와르가 또 좀 잘 나갔다니까? 기본적인 그 르와르의 스토리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왕도라고 하죠. 뭐 크게 예, 벗어나진 않아요. 예,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런 예, 이야기예요.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신세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에 염가판까지 합쳐서 이 용가 가치가 원이 2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하니 상업적으로 성공했죠. 용가 가치의 특징은 한마디로 줄여서 남자의 로망이 짙대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부키초를 패러디한 카무로초라는 가상의 거리를 배경으로 말이 가상이지 거의 그대로 옮겨놨어요 사실. 네, 그렇죠. GTA도 사실 그랬거든요. 맵 자체를 옮겨와가지고 많이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용가 가치도 그런 느낌이에요. 다양한 미니게임과 전투 중 즐길 거리가 많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미니게임 같은 게 후에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부동산 판매까지 나와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오죠. 야구, 뭐 볼링, 예. 미니카도 있어요. 아, 저 정식 명칭을 모르겠네. 네, 저희랑 좀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단어가.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미니카. 제가 그렇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거 방송할 때 300명이 넘게 봤어요. 그거 치면 진짜 세상 다 이런 표정 짓죠. 예. 제가 막 그냥 와. 예. 거기서 치면 아 진짜 예. 그 흔히 말하는 물장사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을 막 저희가 스카우트하고 해가지고 이제 카바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카바쿠라 예. 그쪽 발음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랑 그 술문화랑 조금 다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잘 꾸미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손님 접대 잘 해가지고 돈 버는 그렇죠. 게임이죠. 예. 그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남자의 로망이라고 했듯이 좀 남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세긴 해요 사실. 뭐 사행성이라든가 성적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네, 좀 강하죠. 도박 종류도 다 있어요. 마작도 있고 뭐. 네, 마작하고 이제 저희 뭐 흔히 영화 보면 나온 이제 그 그릇 안에 주사위 넣고 이런 것도 다 있고. 나중에 보면 투기장도 있고 직접 싸울 수도 있지만 네. 돈을 걸고 지켜보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막 곤충들끼리 싸우는 그런 투기장도 있는데. 네, 그게 있죠. 실제로도 이제 있죠. 여자 레슬러들끼리 또 싸우는. 거기만 갔구만 그냥. 아, 트로피 따야 되니까. 트로피에서 지금 약간 떨렸어. 뭐 이것저것 서브 스토리 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즐길 수 있어요. 일단 한 번 사면 네, 진득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그런 미니게임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생겼고 뭐가 빠졌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건. 일단 원이 나왔을 때 스토리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2007년에 이걸 기반으로 영화가 되긴 했지만 일본 실사 영화는 보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 이제 바람의 검심 정도? 아, 그 괜찮아 그거? 네, 그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 영화가 있어요. 지금 아이타님이 그것도 아니다. 역전재판 실사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애들이 머리카락이 막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무수치를 해서 나오더라고 그거. CG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것까지 게임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 머리 뾰족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걸 왜 굳이 꼭 따라 해야 돼 그 머리카락을? 마지막 역할을 하신 분이 정말 잘 연기를 했는지 표현을 잘했는지 막 그쪽으로 호평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막 욕하더라고요. 아, 음료수 먹으면 피를 왜 차는 거야?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래요? 진짜? 잠깐만,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거 그냥 짤로 본 것 같은데, 어. 기억이. 그, 게임에서 이제 음료수 먹으면 피 차잖아. 그거 나온다니까, 영화에. 약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스타트를 잘 끄는 용화 가치는 2006년 12월 7일 풀스트로 1편과 동일한 개발진으로, 사실 개발진은 크게 안 바뀌어요. 저 프로듀서는 나중에 총괄 감독으로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용과 같이 2가 발매가 됩니다. 메타스코어 77점, 판매량은 이제부터는 뭐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는 뭐 비슷하게 하니까. 용과 같이 1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2에서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후에 나온 후속작들은 이 2를 기반으로 추가 요소를 늘리는 형태가 됐어요. 갓 오브 워 같은 거죠. 너무 초기 작품들이 잘 만들어둔 거예요. 전작에서 클리어 시 2회차를 하려면 그냥 뉴게임으로 처음부터 해야 된대요. 뭐 계승 이런 거 별로 없었나봐. 2부터는 프리미엄 뉴게임이라는 메뉴를 통해 클리어 데이터를 개성할 수 있었지만 1회차에 시도한 서브 스토리를 한번 보면 다시 못 보고 실패한 것도 다시 시도하지 못해서 완벽한 개성이라는 느낌은 아니래요. 뭐 이래서 좀 예, 문제가 있었나 보군요.
뭐 처음이니까 1편에 비해서 난이도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2부터는 이제 스토리의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 논란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좀 크게 발발하는 건데 제일교포가 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성우마저 제일교포를 고용해서 연기를 시켰어요. 박로미 씨라고 제일교포 3세이신데 대표적으로 강철의 연구사 주인공인 에드워드 엘링 역을 맡으신 분이에요. 여성분이신데 약간 이제 소년 성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뭐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네. 많죠. 여튼 이 부분은 전 오히려 리얼리티를 살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일교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당시 제일교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성공했다고 하면 사업 혹은 운동선수 등이고 물론 뭐 연예인 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런 쪽, 예, 예능 쪽. 예,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많은 이들이 야쿠자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제일교포들은 일본에서는 한국인이라고 욕먹고 한국에 와서는 반쪽발이 일본인이라고 욕먹고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교포들도 끝까지 자신이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례도 많았죠. 운동 선수도 많죠. 예. 예, 나중에 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은퇴하고 나서 예. 왜냐면 밝히는 순간 인기가 팍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연예계 쪽에서도 탑 클래스 중에 제일교포 출신이 많이 있었으며 그 유명한 뭐 역도상 같은 경우도 사람들 앞에서는 극도로 한국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김일 선수 아시죠? 김일 선수가 역도산한테서 저 배울 때 한국어로 말하는 거 딱 한마디 들어봤다고 합니다. 안 쓴대요. 뭐 대표적으로 양원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명 야나가와 지로. 일본 최대 야마구치 구미의 하부 조직을 이끌었던.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교포들 야구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교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준 사례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인 출신 야쿠자들은 굉장히 영향을 끼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교포로 한국에 왔다가 반쪽발이라는 말에 충격받고 일본으로 기아해서 일본 대표가 된 사례도 있었죠. 추성훈 선수가 뭐 예, 뭐 그런 이야기 이제 무릎팍 도사에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셨죠. 그건 예. 진짜 잘 풀린 케이스고. 예, 근데 이충성 선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리 타다나기로 기화를 하고 일본 국가대표 선수가 됐죠. 그분도 한국에 왔다가 차별에 충격받고 돌아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 당시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부분이 계속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제일교포 야쿠자로서 악인으로 나오거든요. 당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고정을 살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2009년 2월 26일 플스3로 용과 같이 3가 나오게 됩니다. 메타스코어 79점. 중간에 뭐 용과 같이 켄잔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외전이거든요. 시대는 에도 시대 초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패권을 다투던 세키가하라 전투. 인왕이 이 시대죠. 네,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 이제 패전하고 이제 돌아가서 동군과 서군이 나눠가지고 네. 패권을 다투죠. 네, 그때 이야기죠. 이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고 5년 뒤의 시대가 이 켄잔의 배경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통일이 됐지만 그 어수선한 상태.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일 거예요. 주인공이 키료 카즈마가 아닌 키료 카즈마 노스케. 원래 본편 중국 이름이 아까 말했듯이 키료 카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편 캐릭터들을 오마주해서 진행하는 그냥 외전이에요. 구도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에 나오면 유신도 그런 작품이죠. 이제 네. 예, 유신은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화되기 직전의 이야기죠. 이렇게 켄잔 이후 나온 3편은 스토리가 굉장히 까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제 프로듀서인 나고시조차 스토리가 허술한 걸 스스로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2가 너무 완성된 시스템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투기장이 뭐 기존의 쉬운 난이도가 아닌 상당히 높은 난이도에 몇몇 선수들에게 일정 이상 승리하면 그 선수들이 파워업을 한다든지 투기장에 대한 즐겁거리가 좀 늘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8일 용과 같이 4가 플스3로 발매합니다. 부제는 전설을 잇는 자. 메타스코어 78점. 4편이라 그런지 4명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발매 직후 플스3로 발매한 용과 같이 중에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뭔가 크게 발전한 것은 여전히 없는데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완성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손댈 거 없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어레인지만 잘해도 되죠. 그래도 뭐 그렇게 우려먹었던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는 3에서 워낙 욕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최고로 여기서는 1편과 비교될 정도로 스토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이 4명이지만 각각의 개성이 워낙 강해 질리지 않은 그런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서브 스토리의 숫자가 총 63개로 시리즈 중 가장 적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카라걸 이벤트까지 서브 스토리로 포함해도 73개. 그러니까 여전히 작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는데 플레이 타임이 작지는 않다고 하고요. 중간에 용과 같이 오브 더 엔드라는 외전이 나왔는데 이건 뭐 총 들고 좀비 잡는 게임이니까 제끼고 메타스코어도 64점이거든요. 좀비만 나오면 그냥 메타스코어가 툭툭 떨어져 그냥. 그 외에도 흑표 용과 같이 신장, 흑표 용과 같이 2 아수라 편 등 다른 외전도 나오긴 했지만 뭐 정신 넘버링 위주로 다루도록 하자고요. 아까 말했듯이 2014년 2월 22일에는 용과 같이 유신이라는 켄잔의 느낌을 그대로 이은 작품도 나오게 저 됐고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식 예전 옷을 입고 칼차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예. 그렇게 2012년 12월 6일 플스3로 용과 같이 5가 발매합니다. 메타스코어 83점. 오, 갑자기 높아졌어. 부제, 꿈을 이루는 자. 그동안 카무로초를 중심으로 오사카나 오키나와 나오긴 했지만 등장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번에는 등장 도시를 투표를 냈대요. 선정하기 위해서. 어디가 나왔으면 좋겠냐 팬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막 기대를 많이 했는데 카무로초와 오사카 말고도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총 3개의 새로운 도시가 등장합니다. 물론 카부키초를 카무로초라고 바꾼 것처럼 그 지역의 명칭을 조금씩 바꿔서 네, 나와요. 뭐 한자 정도 바꾼 거죠. 예, 한자. 이번에는 5인의 주인공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었고 이러다 6명 나오겠다. 에? 게임 내 오락실에 미니게임 중 완전 이식된 것으로 보이는 버추어 파이터 2가 있었대요. 태고의 달인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곡은 3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태고 다리는 이제 음악이 중요한 게임이어가지고. 게임 볼륨도 크고 게임성 면에서도 역대 시리즈 중 최고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2013년 플레이스테이션 어워드 골드를 수상했대요. 그 당시 플래티넘은 GTA5가 받았어요. 뭐 이건 뭐, 예,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서. 예. 그리고 2015년 3월 12일 원보다 과거인 제로가 플스4로 발매되게 됩니다. 부제, 맹세의 장소, 메타스코어 85점. 후에 2016년 11월 18일에 한글화가 되어 발매되기도 합니다. 1988년 버블 경제가 절정을 달리던 일본이 배경이에요. 당시 여러 곳에서 벌어지던 프리퀄 열풍이 여기서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일단 해보신 분들은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진짜로. 예. 탄탄한 스토리로 전작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가 높아 평이 매우 좋았던 작품입니다. 원 이후 스토리 부분에서 조금씩 아쉬움을 보였던 전작과는 다르게 스토리도 굉장히 크게 호평을 받았어요. 스토리 자체가 마지막 형님. 진짜 남다죠. 예. 게임 내 미니게임 중 카바쿠라라는 미니게임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물장사 이 서브퀘스트와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영입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술을 팔고 막 이러는 건데 AV 오디오 미디어는 아닐 거야. AV 회사인 SOD와 맞죠? SOD 맞아. 잘 몰라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내가 잘 알지. 가는 거야 이제. 형이 쓰는구나. SOD 소속 AV 배우 인기 투표를 실시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AV 배우가 게임 내 페이스 모델로서 등장합니다. 뭐 이거 나는 그때 이 사람들 다 이름 모르는데 넌 이름 다 알았잖아. 공부를 했죠. 방송을 하면 공부를 해야죠. 사전 준비를 해야지 사람이. 이중 1위부터
10위까지는 서브 스토리에서 높은 비중으로 등장. 특히 1위부터 6위까지는 카마쿠라 파트가 풀보이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로 나오죠 전부 다. 예. 물론 그전에도 배우들을 페이스 모드를 기용해서 그 배우를 성우로 사용하는 사례는 계속 있었지만 오디오 비디오 배우라니.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다른 데서는 하기 진짜 어려운 시도잖아요. 예. 2018년 사토 다이스케 프로듀서가,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나고시가 이제 총괄 감독이 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 용과 같이 제로의 후속작을 또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제로를 만들었던 엔진을 이용해서 리메이크 작품인 용과 같이 극, 그리고 북두의 건 콜라보인 북두와 같이에도 쓰이게 됩니다. 북두의 건 세계관을 용과 같이 스타일로 풀어낸 게임인데, 마이너 시거님의 말에 의하면 용과 같이와 북두의 건 둘 다의 팬이 아닌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마이너 싱어님이 하는 걸 다 봤는데요. 좀 이렇게 좀 2% 부족해요. 아쉽다고 하더라고. 네, 2% 좀 부족해요.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이게 저는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하긴 하는데 예, 조금 부족해요, 조금. 그렇게 2016년 1월 21일 용과 같이 원의 리메이크 용과 같이 극이 발매하게 됩니다. 후에 2016년 5월 26일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가 이루어져 정식 발매되게 됩니다. 메타스코어 80, 제로보단 좀 아쉽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한국에선 제로보다 극을 먼저 하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고. 왜냐면 극이 먼저 나왔거든요, 한국에 한글화돼서. 그렇죠. 그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이 아마 반응이 조차 제로도 한글화를 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2까지 또 이어지게 됐고. 예.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그래픽이겠지만 스토리를 제로와 연관성 있게 수정하여서 안 그래도 좋은 평이었던 스토리를 더 완성시킵니다. 참고로 게임 내 시기는 제로가 먼저지만 제로에서 대놓고 원에 대한 스포를 막 남발하거든요. 원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굳이 하실 거면. 거기에 이제 용과 같이 6 한글판 선행 체험판이 이 극에 동본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했었죠. 방송도 하고. 와, 드디어 이제 용과 같이 팬들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맨날 네. 그랬어요. 용과 같이의 단점이 뭐냐? 안 한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응이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뭐 시스템 자체는 제로는 거의 비슷해요. 기존에 원에 없었지만 제로에 있는 이 그러니까 원에 없었던 서브 스토리와 미니 게임이 추가가 되고요. 뛰어난 스토리, 높은 게임성으로 거기에 말했듯이 한글판 선행 체험판으로 인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2016년 12월 8일 용과 같이 6가 풀스포로 발매를 하게 됩니다. 메타스코어 83점, 부제 생명의 시. 프로듀서는 6가 키로 카즈마의 이야기의 완결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토리를 일단 한번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부제에 점이 찍혀 있으며, 후에 다른 캐릭터의 스토리로 이어갈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카즈마 이야기가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카즈마도 계속 나이를 먹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제까지 현역에서 뛸 수는 없잖아. 뭐 그래픽 면에서도 크게 발전을 하고, 도시 자체를 이동하지 않는 이상 로딩이 없는 통짜 맵 뭐 이런 것들, 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미니게임으로 고양이 카페를 경영하는 것도 있대요. 야구팀을 결성해서 야구를 감독을 하거나 직접 플레이할 수도 있대요. 또 잠수해서 낚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어가 나오기도 하고. 게다가 하긴 뭐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인 화상 채팅 시스템. 어이 좋다. 싱어가 제일 좋아하겠는데. 실사라던데. 그렇죠. 이거 사진 찍는 것도 실사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거기에 오락실에서 버추어 파이터 5 파이널 쇼다운과 뿌요뿌요를 즐길 수 있고, 심지어 2인 대전까지 지원했답니다.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거 안에 게임 있는 거죠. 게임 하나로도 왜 2개, 3개 게임을 할 수 있다니 이거 참. 거기에 클랜 크리에이터 시스템을 도입, 조직을 생성, 관리 육성을 해서 전술을 짜서 패싸움을 할 수도 있대요. 거기에 새롭게 개발된 드래곤 엔진을 이용해서 공격 스타일 전투가 막 새롭게 변했고, 근데 아쉬운 건 새로운 엔진에 새로운 그래픽인데 유심부터 극 1까지 60프레임으로 움직이던 액션이 다시 30프레임으로 줄게 된대요. 대신 로딩이라든가 이런 걸 줄였으니까 고정 프레임이 중요하잖아, 가변보다. 대전 게임이나 아니면 다크소울 같이 PVP를 하거나 그럴 때는 진짜 이 프레임 60프레임이 중요한데,
그냥 스토리를 진행하는 거면 30프레임 고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공서양이 스토리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려요. 바라보는 이제 시야 자체가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시각 자체가. 그렇죠. 예. 기존의 작품에서 주연급으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캐릭터성이 너무 바뀐다든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극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연 캐릭터의 등장이 아예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안 하시나 싶기는 하겠지만 후에 이어서 할 겁니다. 모아서 할게요. 한거라 얘기는. 그리고 2017년 12월 7일 용과 같이 6에서 사용된 드래곤 엔진을 이용해서 플스4로 용과 같이 2의 리메이크 용과 같이 극 2가 발매합니다. 메타스코어는 영문 버전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없더라고요. 아마 나오면 저기 또 80점대는 될 것 같아요. 평가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또 해보신 분들이 예, 게임 자체는 진짜 예, 좋다고. 아, 화상 채팅. 아 화상 채팅할 수 있는 여자라 좀 있었으면 좋겠네. 기존의 6의 전투를 조금 개선하고 6에 있던 미니게임들을 거의 다 즐길 수 있으며 스토리 또한 조금 손봐서 완성도를 올렸대요. 사실 극2의 가장 큰 알얘기는 성우 논란인데, 그렇죠. 예. 이건 아까 말했던 이제 6의 한글화 논란과 다 합쳐서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후 플스3로 나왔던 용과 같이 3, 4, 5는 순차적으로 2018년 8월 9일을 시작으로 이마스터에서 한글화까지 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몇 부분이 판권 문제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유지를 한 상태로 나온다고 해요. 버그는 좀 꽂히자.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용과 같이 확인하. 확인하겠다. 제가잖아요. 얘는 앞서간다고. 이렇게 용과 같이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사실 오늘의 본편입니다. 용과 같이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과 같이 시리즈의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시리즈 자체가 야쿠자가 주인공이다 보니 뭐 전직 야쿠자라고도 하니까 야쿠자 미화 논란이 있긴 했는데 이건 뭐 장르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느와르 장르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개인마다 이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느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용과 같이는 건성은 진강을 좀 표방해요. 다른 모 TA 게임과는 다르게 절대로 일반 시민을 죽이거나 공격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양아치들에게 먼저 시비를 절대 걸지 않습니다. 기루는. 근데 귀신같이 애들이 자석처럼 붙어갖고 시비를 걸어와요. 뭐 이게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뭐 경험치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주인공이 야쿠자 출신이고 선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인하는 야쿠자 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어쩔 수 없고 이런 장르에서 그 항상 그렇지만 이야기에는 선과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야쿠자 세계라고 해서 선과악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의 틀 자체 짜야 되니까. 뭐 야인 시대는 안 그런가요? 여기까지 했으면 크게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프로듀서인 나고시 토시히로가 모 TA는 폭력적이라고 말했다가 네, 기름을 부었죠. 아니 뭐 자기 게임을 뭐 멀쩡하나? 예. 맨날 길 가는 애들 두드러 패가지고 싸움 터지는데. 아, 시비를 먼저 걸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우리는 일반 시민을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먼저 시비도 안 가는데 저 게임은 너무 폭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같은 그냥 저 야쿠자 미화 논란은 별 말이 안 생길 거였는데 저러다 보니까 이제 니들은 야쿠자 미화하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 TA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놓고 비현실적이잖아요. 약간 약발했죠. 네. 예. 근데 용과 같이는 평소에도 당당하게 야쿠자 모델이 되어달라고 배우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래요. 나고시가. 실제 유명 배우들이 많이 페이스 모델이 되어줬고요. 이런 행동들이 야쿠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 흐려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은 계속 있었거든요. 비판도. GTA는 어차피 저거는 게임인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현실감이 없는 그런 미친 짓인데. 그렇죠. 예. 실제로 저러면 용과 같이는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는 저러면 그냥 길 가다가 무드로 맞아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제 생각엔 나고시가
모 TA를 에이씨 GTA를 아까 이제 GTA라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 평소에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도 무의식에서 나온 것 같아. 후에 스토리적으로 야쿠자는 매우 의리있고 극도를 숭상하는 단체처럼 묘사하는 등 야쿠자 미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또 힘을 크게 잃게 돼요. 네, 사실 뭐 악역도 다 야쿠자긴 하죠. 근데 그 주인공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인물이긴 하죠. 또 어떻게 보면 차지철도 겁나 요잘해. 오히려 경찰이나 정치인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더 야쿠자 같죠, 저 사람들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옹환의 입장에선 느와르만의 장르 한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뭐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피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중간에 AV란다. 중간에 야, AV를 등장시키면 어떡해! 야, 이거 꼭 넣어라, 편집 이런 거. 중간에 AV 배우를 게임에 등장시키는 등 몇몇 논란이 더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우리는 뭐 싫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VR 카노 좀 안 써. 꼭 해볼 겁니다. 20몇만 원에 뭐 하나 나왔다던데 그걸로 될란가? 그래? 근데 VR도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상용화가 되려면 조금 더 기다리긴 해야 되겠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적당한 가격선에서 타협을 할 정도가 나오면 살 것 같아요. 인생이라잖아. 자, 용과 같이 그게 한글판 인기에 힘입어. 아까 얘기를 제가 잠시 미뤘죠? 용과 같이 6에 한글화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판매 하루 전 2016년 12월 7일 돌연 한글화가 무산됩니다. 이유는 내용상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12월 8일 발매한 일본판을 플레이한 유저가 화상 채팅 있잖아, 그 라이브 채팅의 선정성 때문인가라고 뭐 한번 추측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 전에 이미 다 있었던 거고. 네, 비디오방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문제가 약간 됐던, 그 사진 찍는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말이죠. 응? 뭐야, 사진 찍는 거? 사진 뭐 찍으면 안 되지. 많이 잘못했네. 이거 편집하지 마라. 아주 큰 일을 할 뻔했어. 뭐 사행성이나 이런 건 선정성으로 따지면 끝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뭐 또 성인용 게임으로 뭐 GTA도 마찬가지지만 다 18세 이상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리고 문제가 됐다면 그리고 이제 봤잖아요. 그 바이오하자드처럼 카드 게임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 네. 카드 게임을 존재하는데 그냥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림이나 이런 거. 그렇게 삭제를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너무 화면이 그러면 이걸 그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면 되니까. 그렇죠. 사진 한 장만 띄워놓으면 돼요. 그냥 덮어가지고 영상 안 나오고 실사 안 나오고 그냥 그 사진 한 장만 다. 그럼 파도 채팅 안 하지. 에이, 사운드가. 이 사람이 사운드를 모르네. 많이 해봤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무슨 말했지? 오디오 비디오잖아. 그 후 이제 디스이즈 게임의 기사에 의하면 추가 취재 결과 극우적인 컨텐츠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극우 컨텐츠는 분명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 취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 기사를 냅니다. 확정 아닙니다. 몇몇 유저가 또 제기한 게 극과 제로가 많이 안 팔려서 그러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소코 관계자가 부인했다고 합니다. 판매량 때문은 아니라고 소코 관계자가 직접 말했어요. 게임 포커스의 기사도 우익 요소가 원인이라는 걸 냈었고 수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한국 출시를 포기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기사 내용에 의하면 용과 같이 식세 한국어 버전은 이미 11월 초에 엎어졌는데 11월 17일 용과 같이 제로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한글화나 이런 것들을. 제로의 판매량이 떨어질 걸 걱정해 용과 같이 식사 한글화 취소를 한동안 숨겼다? 애초에 발매된 지 1년이 넘은 게임을 정가에 주고 사는 유저들 입장에선 제로가 이제 나온 지 1년이 지나서 한글화 됐으니까 뭐 기만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 후 일본판을 플레이한 유저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하고 논란이나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측이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런 것들 다 스포일러로 안 하지 않을게요. 뭐 엔딩까지 다 봐본 사람들에 의하면 야 저게 뒤에 가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유적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체 중문으로 번역되어 대만과 홍콩에도 발매가 된 게임이거든요. 그쪽에도 이제 일본의 그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죠. 그렇죠. 아무리 중국이 아니라 한들 대만도 일본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나라는 아닐 텐데 그거 소재가 문제가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하긴 뭐 대만이 굳이 한국과 일본을 고른다면 한국을 더 싫어할 것 같긴 해요. 국교 단절했던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이제 국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중국이 조건을 낸 게 이제 대만과 단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선택했죠. 홍콩은 뭐 중국과 좀 다르게 봐야겠죠. 거긴 완전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극우 소재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 극우 소재라고 하기엔 조금 왜냐면 그전에 페르소나 5 문제도 있었고 다른 극우적인 문제가 터졌던 것들에 비하면 사람들 얘기가 이제 대립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소코가 세가가 공식 입장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간론파라든지 발매가 취소된 게임도 있습니다. 뭐 절체절명동시 같은 경우가 그랬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국내 정서를 크게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게임계는 힘이 없어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뒷배가 없거든. 그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게임 내 정경유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을 내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풀어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당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어요. 정치인과 야쿠자와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든지 비리를 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 게임이 용과 같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어차피 뭐 야쿠자랑 정치인 간의 관계에서 뭐 없을 수가 없죠 거기도. 예. 근데 그 당시 그 느낌이 마치 저 이제 게이트하고 맞물려서 몸을 사려서 발매 취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단간론파라든가 다른 걸 보면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후에 용과 같이 6가 한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전 이 논의는 분명 용과 같이 5까지 다 한글화가 되고 나면 이제 6 하나 남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말이 오고 갈 수 있다고 봐요.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할 수는 있겠죠. 제로 같은 경우도 1년이 지나서 한글화가 나온 적도 있고 확실한 건 전 플스5가 만약 나와서 용과 같이 6가 리마스터가 되면 그때는 한글화 논의가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글쎄요. 용과 같이 6가 플스4로 나왔던 버전 그대로 한글화가 다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어차피 키류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용과 같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뭐 먼저 밑밥 깐다고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뭐 이거 인질 같아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3, 4, 5 많이 팔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결국 역시 돈이죠. 결국엔 돈인데 뭐 사실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팔려야지 어떻게든 뭐 더 다음 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용과 같이 6의 논란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이 2017년 8월 27일 신작 발표에서 테라지마 스스모라는 배우가 뭔가 심하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합니다. 그 문제 발언의 내용은 약간 좀 비하성 발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무대에 있는 몇 명은 조센징인데 그 정말로 조선에서 미사일이 안 날라오길 빌고 있을 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발언을 해요. 이게 사회자가 마무리 인사를 부탁을 했는데 이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완전히 행사장 분위기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심지어 바로 옆에 제일교포 출신 배우인 하쿠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행사 진행을 맡았던 그 나고시 총괄 감독이 필사적으로 수습하려고 출연자들을 다 들여보내고 다음 제로 급하게 넘어갔지만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대로 다 나갔어요. 각종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주요 언론사들까지 이걸 주목하게 돼버려요. 아마 게이머들을 까기 좋은 요소가 돼버리니까. 저런 말을 하는 놈들 게임을 사주고 싶냐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로 뭐 아시겠지만 조선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 식민지 시절 열등민족이라는 뜻의 한국이 비하 발언이다 보니 문제가 된 거죠. 뭐 어떻게든 보장을 제가 좀 해보자면,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쪽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같은 조선인까지 피해를 보니까 북한은 일본으로 미사일을 쏴주지 않길 빌고 있습니다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지칭하는 기타 조선을 줄여서 조선이라고 지칭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라임을 맞춰서 조선징 조선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보기에는 그 단어가 너무 비하성 단어였다는 거죠. 앞서 2의 설명에서 말했듯이 제일을 차별하는 일본의 정서상 연예인이 제일 출신이라고 말했다가 인기가 떨어진 일이 많아서 대부분 밝히지 않았지만 하쿠르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배우예요. 제일 교포 출신이라는 걸. 그 배우가 있는 상황에서 몇몇이란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옆에 조선인도 있지만이 아니라 몇몇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돼 있다는 거죠. 예. 하쿠르 왜 저 자리에 누가 제일 교포 출신이 또 있다는 얘기야? 이런 논란이나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이걸 아우팅이라고 한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커밍아웃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취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부터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또 포장을 해보자면,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왜 포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테라지마에 대한 여기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발언을 한 테라지마의 데뷔작이 제일 교포로 유명한 마츠다 유사쿠가 감독한 작품이래요. 이 마츠다 유사쿠는 기모자2 주인공의 페이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테라지마는 주로 야쿠자물에 출연한 배우래요. 하쿠르와 같은 제일 교포 배우와도 평소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츠다 유사쿠로 데뷔를 했으니까 마츠다 유사쿠 작품을 계속 나왔는데, 마츠다 유사쿠가 그런 노하노물이나 뭐 이런 야쿠자물을 많이 만들었고, 거기서 자기가 또 제일 교포 출신이니까 제일 교포 배우들을 또 많이 섭외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제일 교포 배우들하고 평소에 교류가 많았을 수 있겠죠. 야쿠자물에서 제일 교포 야쿠자의 대립은 정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제 비하 발언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겠지만, 야쿠자물 배우라는 직업상 자주 그 단어를 입에 담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쿠류가 자기 자신을 비꼬아서 그 단어를 좀 자주 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친문상 농담 삼아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리고 테라지마의 세대는 한코쿠진, 한국인들 새끼 이제 얘기하죠. 한국인이라는 표현보단 그 표현을 더 자주 사용했던 기성세대라는 점. 이게 그나마 포장지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48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진짜로 북한은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설마 그거 보고 빡친 건 아니겠지? 네. 모르죠. 제 알 수 없는 일인데. 요즘 보니 김정은 위원장도 인터넷 많이 본다던데. 내래 하면서 막. 그래? 후에 발표 영상이 업로드됐을 때 문제가 된 발언은 당연히 편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용과 같이 6가 정말 취소가 되는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시리즈인데, 결국 28일 8시 세가 측에서 직접 사과문을 올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 발언을 한 배우가 직접 사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 배우의 모델링을 딴 캐릭터가 또 존재해요, 게임에. 표지에도 그 사람이 등장해요. 중요 인물이라는 거지. 발매 4개월 이전에 이게 수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과 자체도 두리뭉술하게 했대요. 뭐 유감이다 뭐 이랬겠지. 돌려서 이야기했겠죠. 진정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공식 사이트의 등장인물 리스트에 테라지마가 연기한 카와라 지로라는 캐릭터가 빠졌어요. 그런데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요.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전에 있었던 구구나 다른 성향과는 다르게
뭐 테라지마의 개인적 일탈로 보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가의 의중이 아니다. 용과 같이 제작진의 의중이 아니다. 그냥 저놈이 문제다. 이렇게 개인적 일탈로 보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크게 더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뭐 용과 같이의 논란도 이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맞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뭔데 작년하고 뭐 페르소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일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이 게임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최대한 스포는 또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다른 것들도 스포를 못 하겠는 게 리마스터가 또 나오고 한글화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함부로 또 스포일러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막 또 직접 해봐야지 예, 이런 그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고 예,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뭐 앞뒤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를 다 했는데 용과 같이 시리즈에 대한 매경의 뭐 감상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있나요? 어떻게 느꼈어요 이 용과 같이 시리즈를? 뭐 확실히 잘 맞는 게임이고요. 뭐 아직 안 해보셨다면 뭐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인 취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때까지 보통 게임들이 GTA가 성공한 요인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취향인 게 그 지금 게임을 소비하는 층이 예, 20대, 30대, 40대가 많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남성들만 즐겁게 즐기는 게임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더 재밌게 하더라고요, 물장사를. 진짜 그 스트리머분들 이제 방송 보면 자기들이 더 재밌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걸 막 꾸미고 하는데 이게 더 재밌는 거야. 아, 인형놀이처럼. 네, 남자들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 남자들은 네. 능력치 보지. 네. 남자들은 능력치만 보고 이 귀걸이가 이쁜 게 아니고 능력치를 올려주느냐마는 이걸 보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코디를 또 하는 네, 거. 코디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레인지도 많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용같이 시리즈는 앞으로 이제 다른 캐릭터로 또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걸 깔아두는 상태고 세가가 이 돈줄을 놓칠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여튼 지금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용과 같이 시리즈는 전부 다 합쳐서 판매량이 1000만 장이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리즈인 거예요. 요즘 저희가 뭐 모넌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100만 장, 200만 장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숫자죠. 시리즈 자체가 1000만 장을 넘긴 거면 정말 굉장한 숫자인 겁니다. 여튼 용과 같이 시리즈도 저희는 논란에 좀 중심을 뒀어요. 역사라던가 이런 거 연패 엮듯이 했고 논란 얘기를 왜냐면 사람들이 논란이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뭐가 논란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많죠. 왜냐하면 아 그래?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어 하신 분들은 이게 안 찾아보니까. 그리고 직접 해봐야지 이 뭐 논란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얘들은 개발 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쉐모 있잖아. 아 그건 너무 크고 그 외에는 크게 뭐 재밌는 얘기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러면 뭐 야쿠자물 만들고 하니까 야쿠자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뭐 야쿠자인 척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딱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냥 뭐 옷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옷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옷도 뭐 근데 그런 이제 개인적인 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우리가 장사가 잘 되려면 야 AV 배우들에 관한 걸 더 봤어야 돼. 아 이게 얘가 표까지 내가 1위부터 1위 누가 했고 막 이런 얘기 하려다가 아직 그 정도 용기가 없어요. 그 스토리만 쫙 풀었어도 야 오늘 시청률 좀 오를 텐데. 1위부터 30위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1위부터 6위까지 풀 보이스 능력치는 어떻고 캐스트는 어떤 형태가 되며 컨셉은 뭐고 대표 풍범가 야 그런 걸 해야 돼. 안돼. 야 그런 걸로 이거 잡혀가겠어? 아, 야 시청률 올려야 돼 이제 우리도. 오르긴 하겠지. 딴 데서 많이 들어서. 그래 이런다니까.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인사는 늘 힘들죠. 여러분 안녕.